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시댁이었지만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연애하면서도 홀씨모아 자기 동생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생활력 강하고 가정적인 데다가 책임감도 있어 보인다고 남편을 좋게 보셨거든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그리고 저희들 앞날이 창창한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최고라면서요. 홀씨모와 여동생 살뜰히 챙겨왔지만 남편이 시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반대로 시가족들이 남편한테 기대 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말 맞다나 가정적이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 같이 살아보면 최고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굳이 남의 집 기둥까지 뽑아오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신우도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시어머니도 60 초반이신데다가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들, 아는 분들 도와드리고 하면서 나름 경제활동도 하고 계셨어요. 남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잠깐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집도 서울에 대출 없이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요.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는 남편이 생활비를 대부분 보태기는 했지만 신우가 취직하고부터는 한 달에 2, 30만 원꼴로 그냥 어머님 용돈 드리는 정도 말고는 크게 자기 가족들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 남편이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하겠다고 신우는 어머님 모시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둥 뽑아오면 기둥값을 내야 한다는데 남편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제 마음을 놓이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님도 신우가 시집가면 서울에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기 걱정일랑 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라고 하셨고요.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던 친정 쪽에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대출이 조금 껴있기는 했지만 역세권인데다가 오래된 아파트라 재개발 호재도 있었던 곳이라 대출받은 금액보다 집값이 확 올라버려서 대출금 갚아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간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과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쓸 차, 그리고 결혼식 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혼수할 돈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집을 해줬지만 시댁 쪽에서는 사실상 지원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모아놓은 돈으로 오래된 아파트도 새 것처럼 고쳐놨고 당장 차도 한 대 생겼고 큰 돈 들어갈 것들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시작부터 어디 유명한 브랜드 가구들 같은 거 욕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정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갖춰놓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기에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사고 일단 간소하게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바꿀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여유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나간다는 느낌으로 바꿔가는 것 또한 결혼 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하면서 이미 사람 됨됨이는 인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기에 조금 모자라게 시작했어도 저한테 자상하고 나름 시댁 지원 하나도 없이 친정 도움받아 결혼한 걸 갚기라도 하려는지 같은 걸 하더라도 친정에 좀 더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서로 맞벌이이기는 했지만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자라온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젊어서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는 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모든 내역을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가계부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 만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대출도 잘 갚아나가고 있고 남편과 저 둘이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며 벌어오는 월수입도 상당해서 저금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40인치짜리 중고 TV도 75인치짜리 대기업 TV로 바꾸고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여름도 이제는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에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하나하나씩 집안 살림 맞춰나가면서 정말 이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우가 덜컥 결혼 소식을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한다는 건 축하해야 할 일인데 신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은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신우 나이가 올해로 26이니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이기도 했고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거든요. 결혼이야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할 수 있다고 쳐도 만나는 사람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난리가 날 수밖에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랑 남편한테 연락해서 신우랑 만나서 잘 좀 이야기해보고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단단히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우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아주 단단히 정신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드는 상대 쪽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대학도 안 나오고 변변찮은 직장도 따로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다가 합석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희한테까지 연락해서 신우 좀 말려달라는 게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뭘 믿고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까지 결심했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야망과 포부가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야망이 있어가지고 저러는가 했더니 남자친구라는 사람 부모님이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시는데 둘이서 같이 닭 튀기는 거 배워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암만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정말 제가 여태껏 태어나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은 신우의 터무니없는 말이 남편한테는 그럴싸하게라도 들렸는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뭐 했나 싶다고 나이는 자기보다 어린데 배울 점이 많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를 뜯어말리러 간 자리에서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신우 있는 자리에서는 더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일단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려달라고 해서 간자리에서 신우한테 힘을 실어주고 오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힘들게 공부시켜놓고 취직시켜놨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응원해주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요즘 뉴스만 틀면 한류의 기세가 대단한 것도 모르냐고 해외에서도 한국 거라고 하면 알아주는 세상이 된 건 모르냐고 하면서 동생이 장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한국 음식 알리는 거 따지고 보면 국위선양 하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해외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어차피 신우가 저렇게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하면서 그냥 응원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말려달라고 부탁하신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자기가 알아서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침 제 주변에도 이민 간 친구가 한 명 있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친구는 잘 돼서 대박이 나면 한국에서 치킨집 하는 거보다 몇 배는 좋겠지만 현지 상황도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닭을 튀겨 먹는 게 미국이 원조나 마찬가지인데 현지인 입맛도 생각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요즘 불경기라서 주변에 있던 잔뼈 굵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사람도 많다고 시도해보는 건 자유지만 내 가족이면 오지 말라고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줬어요. 이런 상황을 전해줘도 남편은 젊은 애들이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나중 가서는 저도 자포자기했습니다. 망해도 신우 인생이 망하는 거지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우가 망하기도 전에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가족회의를 해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포기 안 하시고 아예 온 가족들 앞에서 단판을 지으시려는구나 생각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우 옆에 앉혀두고는 저희한테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돈 관리를 남편한테 맡긴 걸 후회했어요. 제가 관리했었더라면 안 좋은 낌새를 느끼고 안 알려줬겠지만 남편은 2년 동안 모은다고 모았지만 대출도 있고 살림살이 바꾼다고 3천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남편이 구워 삶아놓은 건지. 시어머니도 신우를 시집 보내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한 듯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가 있는지 왜 물어보나 싶었는데 남자 쪽 집에서 닭튀기는 기술이랑 이런 걸 다 가르쳐 줄 테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비용부터 정착금을 다 시어머니 쪽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2억 말리 외국 땅으로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으시다고요. 제가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미국 집값이 얼만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동네에다가 체인점을 차려도 2개는 차리겠다고 어디 동네에서 닭 튀기는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려고 하냐고 그 집구석 완전 사기꾼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옆에서 저보고 공부만 해서 뭘 모르나 본데 체인점은 본사에서 이렇게 뜯어가고 저렇게 뜯어가서 남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우한테 당장 베란다 나가서 창문 밖에 보이는 체인점 치킨집이 몇 갠지나 세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체인점 내서 장사하고 있겠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은 체인점에 뜯길 거 다 뜯기면서 자기 인건비 버는 사람들이라고 평생 큰 돈은 못 버는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중에 직원들만 써서 수급만 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냐고 물어봤어요. 정작 결혼한다는 남자 쪽 부모님들은 치킨집 직원들만 써서 돌리고 계시냐고 물으니 자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다르답니다. 워낙 부지런하시고 가게에 대한 애착이 커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신우한테 말발로 밀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신이 빠져도 저렇게 빠질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언니 혹시 지금 나 미국 간다고 질투하는 거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자기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고 그럴 텐데 모르긴 몰라도 애 교육시킬 때 되면 지네들 미국 가서 자리 잡혀 있으면 그때 돼서 아이 좀 미국에서 공부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자기들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신우 말을 거들면서 저한테 미국에 가족 한 명 있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암만 비싼 영어 유치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게 현지에서 배우는 것만 하겠냐고 자꾸 우리 힘들게 모은 돈을 신우한테 투자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내 돈을 신우를 위해 쓸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전부인데 그걸로 어떻게 미국에서 가게도 차리고 집도 구하고 하겠냐고 이민 비용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냐고 다들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했어요. 온 가족이 나서서 뜯어말려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 집을 팔아서 신우가 미국에서 자리 잡을 비용을 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동네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을 신우한테 내주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 은근슬쩍 학가를 제안하시더군요. 신우도 자기가 취직하고 여태까지 어머니를 자기 혼자 봉양을 했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도 남편한테 손 벌릴 생각 없다고 하셔서 친정에서 지원받아 집도 해오고 결혼한 건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건 그때 했던 말을 바꾸는 게 아니랍니다. 저의 고집 때문에 신우의 밝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지는 않느냐고 일단 당신이 집을 팔아 신우 결혼 자금을 대고 신우가 성공하면 그때 돈을 돌려받아 저희 집에서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머님도 저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저희 맞벌이 부부 하는데 집안일 할 사람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인다고 하는 말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봐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때 돼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애를 봐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주 쌍으로 모녀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키워준 애 공부시켜준 애 하면서 저러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더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떠들어봐야 제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단지 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가할 생각 없고 더더욱이 그 이유가 말 같지도 않은 신우 때문이라면 더더욱이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어머님 뜻을 제가 꺾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집구석의 남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 이참에 아예 남이 되겠다고 이혼할 테니까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신우 미국을 보내주든 치킨을 시켜주든 그건 어머님 돈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잘도 신우가 치킨 팔아서 어머님 집 한 채를 다시 해주겠다고 로또 되면 그 돈 갚겠다고 하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고. 장담컨대 신우가 닭집 차려서 미국에서 금이환영하면 그때부턴 제가 사람이 아니라 닭이라고. 그때는 집 팔고 양계장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먼저 택시 타고 돌아와서 남편 짐이란 짐은 다 집 밖으로 모아다가 빼놨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남편이 자기 옷 가지며 밖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게 너 혼자만의 집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길래 어디 자신 있으면 소송까지 가보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쫄았는지 자기 옷까지 챙겨다가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요. 적당히 했으면 남편이 리모델링 한 것도 있고 차 가져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제대로 계산해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기어이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2년이라고 같이 살았다고 재산분할 인정받기는 했는데 기어도라고 얼마 인정받지도 못해서 제가 주려던 돈보다 훨씬 싸게 나왔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한테 소송까지 걸었던 게 괘씸해서 친정부모님 인맥으로 좋은 변호사 구해다가 위자료까지 청구했더니 남편 손에 돌아가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애부터 결혼까지 같이 한 시간이 길다 보니 아무리 막장으로 치달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도 털어내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소송까지 걸면서 사허됐으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송 끝나고 석 달도 안 돼서 남편한테서 어떻게 지내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학가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않을 거고 저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갚아가면서 살고 싶다고요. 소송까지 걸던 자식이 왜 저러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신우고 신우랑 결혼할 사람이고 두 사람 다 이민 준비 과정에서 비자부터 발급받지 못해 미국 가는 건 무산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까지 때려친 신우는 직장도 없는 남편 벌어먹인다고 그 집 구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 지금 그렇게 원하던 닭튀기는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하고요. 어머님은 신우 이민자금 대준다고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급매로 집을 헐값에 넘기셨는데 막상 신우가 저렇게 나가리가 나버린 데다가 야망과 패기 넘치는 백수 남편 먹여 살리겠다고 어머님 봉양도 포기하고 그 집 구석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으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고요. 신우도 정신이 나간 게 그 남자한테 콩깍지가 얼마나 씌인 건지 그 남자 먹여 살리겠다고 그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간 건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미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혼남 딱지 붙은 것도 불리한데 모아놓은 돈도 집도 절도 없는데 홀씨모까지 달고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재치는커녕 연애도 못하게 생겼으니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 걸 아는 멍청한 남자는 제 쪽에서 사절이라고 일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연락해오면 다음에는 저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울음장을 놓으니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연락도 못하더라고요. 신우 망했다는 말에 속이 후련해졌으니 제가 나쁜 사람 같은데 그 좋아하던 대들보 노릇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좋은 일도 하나 한 것 같아서 그냥 그걸로 퉁치려고 합니다. 소원 성취 시켜줬으니 괜히 저한테 다시는 기웃거리지 말고 알아서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